세 분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순원 교수님께서 학문적인 어떤 지향점을 그 편향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또 한국의 어떤 그 윤리 규범들에 대한 또 소개로부터 마지막에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어떤 기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더욱 깊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조화로운 그런 발표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분 선생님께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님 질문입니다. 아마 저희가 아는 김종욱님 같아요. 어제 발표하신 분 같은데 질문을 보니까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심심이를 돌봄 로봇의 대화 기능에 접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돌봄 로봇에 대한 그 대화 기능에 접목한다라는 개념은 상당히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좀 로봇까지는 아니지만 시도를 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화 엔진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편한 대화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돌봄이라면은 좀 개입이 들어가고 모니터링이 들어갈 텐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개념을 좀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으니까 저희 한번 그 협업을 요청 주시면은 저희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저희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종욱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저랑 변순원 교수님이 2017년부터 참여한 그런 작업입니다. 미소로라는 챗봇을 기반으로 해서 그 소셜 로봇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지금 두 분 발표자께서 계속 이렇게 언급한 AI 윤리 기준은 저랑 이제 문정욱 센터장님 그리고 변순원 교수님 그리고 이게 학회장님께서 같이 처한 스타팅 멤버로서 그 인간성 원칙, 그다음 3대 원칙, 10대 기본 원칙을 만든 그 뒷배경에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최정혜 답변해 주신 최정혜 대표님은 니아 좀 총책을 맡고 계시죠. 저희 중앙대학교 서울교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이런 또 배경을 알고 들으시면 조금 더 재밌는 질의응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질문자의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윤재 씨, 이윤재 씨도 인공지능 윤리를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변순원 교수님께 드리는 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하는 경험적인 정보와 편견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하는 경험적인 정보와 편견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데이터 객관성과 데이터 공정성이 양자중 택일의 관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인공지능 쪽을 공부하는 친구라 질문이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것 같네요. 정보와 편견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편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미라고 얘기할 때 그 알미의 수준들에 대해서 돌이켜 보면 고대 철학자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알미 수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알미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의 수준인데 독사라고 보통 그래요. 그거를 보통 이제 우리는 의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우리 자기 생각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네. 너는 참 잘생겼네. 이게 전부 다 저의 독사인 거죠. 우리가 패러독스 할 때 그 독사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믿음이죠. 1차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의 알미 뭐냐면 반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험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간밤에 밤하늘에 별이 많이 보인다? 그럼 그 다음 날은 왜 그런지 몰라도 날이 좋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형태의 알미를 우리가 보통 테크닉적인 알미라고 그래요. 기술이겠죠. 테크닉이겠죠. 반복과 그 반복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는 형태의 알미니까.
그다음 세 번째 수준이 아니면 이제 에피스템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정말 진리인지를 끊임없이 검증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편견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러니까 독사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인지, 이게 경험과 반복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고 그것이 원리까지 이해하는 진리 수준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까지를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양의 정보들이 편견인지 혹은 진리인지를 스스로 자꾸 검증해 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이 뭐였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객관성과 데이터 네네네. 공정성.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둘 다 동시에 잡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라고 보여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거냐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공정성을 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객관성을 중시한다고 할 때에도 분명히 이제 제가 늘 작년부터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 등급제거든요. 우리가 뭐 영화도 보면은 전연령 관람가 영화도 있고 청소년 관람가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는 것처럼 데이터도 그 어떤 연령 등급, 사용자의 어떤 등급 혹은 어떤 영역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이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등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학습 데이터도 그렇고 실험 데이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데이터 등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 데이터 자체가 객관적이냐 공정하냐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공정하게 활용하느냐의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데이터를 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전연령 관람가, 만약에 그 영화가 모든 영화가 다 전 연령 관람가로만 봐야 된다 그러면 영화가 좀 재미없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데이터 쪽으로 지향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채팅창을 통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예, 문종욱 선생님께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린 건데요. 이거는 그냥 사실적인 질문인데 전에 아까 우리가 개발했을 때 그 AI 윤리 기준 했을 때 총 그 당시 2019년 기준으로 우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 89개 정도가 우리가 설베이를 했던 것 같아요. 총 개수가 기준이 나왔는데 혹시 지금 오늘 발표 준비하실 때까지 조금 더 업데이트된 어떤 그 국내 국제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으면 간략하게 조금 특성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뭐 정보를 조금 주시면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연구 AI 윤리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윤리 원칙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기존에 이제 발표됐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정부 단에서 발표한 것들도 있고 국제기구 또 학교, 대학 또 학회 이런 데서 이제 발표한 것들이 있어서 당시 이제 같이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때 당시에 19년도 저희가 이제 페이퍼를 확인하면은 19년도 기준에 했을 때는 89개 정도가 맞고요. 저희가 이제 이 윤리 기준을 이제 수립을 하면서 심층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했던 건 25개였었던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작년 정도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새롭게 뭐 윤리 원칙이 이렇게 발표되거나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이렇다기보다는 지난 작년까지 이제 발표됐던 그런 윤리 기준이라든가 원칙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 선언적이고 좀 초상적인 그런 원칙이라든가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정부나 이제 국제기구나 그런 후속 작업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윤리 기준, 예를 들면 투명성 원칙이면 투명성 원칙을 어떻게 그러면 실현해서 이것들 체크할 것인지에 대한 뭐 자율 점검 리스트라든가 그런 온라인 툴킷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개발되는 게 지금 추세인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곧 유네스코에서 작년부터 사실은 작년 전부터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는 계속 준비를 해왔었고 그 초안을 만들어서 작년 5월 정도에 드래프트 버전을 발표를 했고요. 계속 지난 1년여 과정을 거쳐서 각 회원국들 의견, 전문가들 의견, 또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서 이제 올해 말에 전 세계적으로 발표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아마 참고하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긴 정책 과제의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연구나 개발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이상으로 첫 번째 AI 편향성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문해 주신 보이지 않는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